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오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의 위대함이 영어 초보분들의 영어 학습을 망치는 이유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어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 특히 영어 단어를 한글처럼 쉽게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불편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의 알파벳은 한글처럼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규칙성을 가지고 읽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어 학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글에서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인 발음 규칙을 가지고 있어 처음 보는 단어도 한글만 배우면 쉽게 발음을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영어의 알파벳은 각각 하나의 고유한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모음의 경우 불규칙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를 완벽하게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보는 영어 단어의 발음은 저뿐만 아니라 원어민도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알파벳을 보고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추측한 발음이 완벽하게 맞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통해 한글과 다른 언어들의 글자 읽는 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은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고유한 하나의 발음을 가지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만든 글자도 고유한 하나의 발음을 가집니다. 저는 이것이 한글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생일이라는 단어에서 생이라는 글자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생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과 일탈이라는 단어에서 일이라는 글자는 다른 한자에서 기원한 글자임에도 똑같이 일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처럼 한글의 글자는 뜻과 관계없이 같은 형태를 가지면 하나의 고유한 발음을 가지기 때문에 한글만 알면 내가 처음 보는 단어라도 형태를 보고 발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도 일부 규칙성은 있지만 한글과 같은 완벽에 가까운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읽듯 완벽하게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G와 알파벳 O가 조합된 go 라는 단어와 알파벳 S와 알파벳 O가 조합된 so 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O가 O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규칙이 아니라는 것은 알파벳 D와 알파벳 O가 조합된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do 라고 발음하며 상황에 따라 do 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하다 라는 뜻일 때는 do 라고 발음하지만 음악에서 음계도를 말할 때는 do 라고 발음합니다. 이처럼 알파벳 D와 알파벳 O가 조합된 단어는 뜻에 따라서 다른 발음을 가집니다. 이러한 예는 영어에서 무척 흔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가 어떤 발음인지 완벽하게 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영어에서 각각의 알파벳은 고유한 하나의 발음을 가지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뜻에 따라 발음은 따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 단어는 뜻과 발음을
따로 외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T, E, A, R로 조합된 이 단어는 tear 이라고 발음될 수도 있고 tear 이라고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뜻일 때는 tear 이라고 발음하고 무언가를 찢다 라는 뜻일 때는 tear 이라고 발음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위해 간단한 단어를 예로 들었지만 영어의 경우 다양한 언어, 특히 독일어와 프랑스어 등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발음에 있어 불규칙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그 불편함조차 영어의 특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언어는 그마다의 특성, 그리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학습하는 언어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면 조금 더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언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자라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본따 만든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경우에는 글자의 모양, 뜻, 그리고 발음을 모두 외워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어의 한자와 일본어의 한자를 읽는 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지만 이 두 언어의 한자 읽는 법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어의 한자는 각각의 한자가 하나의 고유한 발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 생일, 화나다 라는 뜻의 단어에는 모두 날 생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날 생자의 경우 어떠한 단어에서도 성 발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어 한자는 중국어 한자보다 발음을 알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의 한자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더라도 다양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날 생자의 발음이 상황에 따라 총 13개의 다른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일본어로 각세이인데 이때 날 생자는 세이와 같은 발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생일이라는 단어에서 날 생자는 세이가 아닌 조와 같은 발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은 일본어로 탄세이비가 아닌 탄조비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시간을 내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자를 공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간단한 문장을 통해 단어의 발음과 뜻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 한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학생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단어의 발음을 통째로 각세이로 외울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제가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떤 알파벳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따로 학습하거나 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T, E, A, R로 이루어진 단어를 학습한다면 이 단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단어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tear 이라고 발음하는구나. 이 단어가 무엇을 찢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tear
이라고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뜻과 발음을 따로 학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의 발음은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습법이 누구에게나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만 따라하면 영어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거나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거나 노력 없이 영어를 쉽게 잘할 수 있다는 등 듣기 좋은 말,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 초보분들을 현혹시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칭 영어 전문가나 광고 등을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타고난 언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외국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노력과 시간 투자 없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만 찾아다니기보다는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꾸준히 읽고 듣고 말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영어를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